파트 3에서 저는 며느리 윤서가 임신을 대가로 요구한 충격적인 가족 협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주를 얻었지만 저는 데이터 기반의 신식 육아에 갇혀 제 경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윤서가 이 모든 것을 준비하며 더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손주 태명이 햇살이가 태어난 지 석 달째. 협약서대로 주 3일은 제가 햇살이를 전적으로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 육아는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어머니 햇살이의 수면 패턴이 5분 늦어졌어요. 1분이라도 늦으면 패턴이 깨져요. 어머니 분유 온도가 0.5도 낮아요. 클라우드 데이터가 경고를 띄웠어요. 윤서는 저를 CCTV로 감시했던 것처럼 AI 육아 시스템을 통해 저를 완벽하게 통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저를 향한 며느리의 치밀한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햇살이의 육아용품을 정리하던 중 저는 윤서의 서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서류철을 발견했습니다. 서류철에는 바이오 기술 투자 검토 자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이전에 가짜 정보를 심어 투자했다가 폭락했던 그 미래형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의 내부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망한 회사라고 생각했는데 서류는 회사가 파산 직전에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혁신적인 임상 결과를 앞두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윤서는 그 기업에 투자하기 전부터 이미 그 회사 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었고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 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주식 폭락으로 괴로워하며 울부짖던 윤서의 모습은 모두 연기였던 것일까요? 저는 그날 밤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습니다. 윤서야, 이 서류가 뭐니? 너 그 바이오 주식 아직 가지고 있는 거니? 너 그때 나한테 울고불고 했던 거 다 거짓말이니? 윤서는 그제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낳기 전부터 이미 그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투자금이 폭락했을 때도 전량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숨겨둔 비자금으로 물타기 매수를 감행했습니다. 그녀가 제게 보여준 절망적인 모습은 저와 남편 현우를 상대로 펼친 치밀한 연극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왜 그토록 딩크 라이프에 집착했는지 아세요? 그건 이 투자 때문이었어요. 저는 이 투자가 성공할 경우 수백억 대의 자산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하면 이 중요한 시기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남편에게는 돈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한 가련한 며느리 행세를 했어요. 어머니의 간섭과 집착을 멈추고 제가 마음 놓고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필요했어요. 아이를 낳아주는 대신 어머니의 노후를 저의 육아 도우미로 묶어두고 제 투자 시간을 확보한 거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도입했던 AI 기반 육아 시스템의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유전자 정보와 발달 데이터를 완벽하게 수집하고 싶었어요. 저희 아이의 데이터는 그 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플랫폼의 핵심 샘플이 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회사 주식을 산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고요. 윤서는 딩크를 고집했던 이유도 아이를 낳고 싶어 하지 않았던 이유도 모두 자신의 경제적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녀에게 사랑하는 손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 상품이자 데이터 자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저는 제 눈앞의 며느리가 마치 차갑고 계산적인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제 사랑스러운 손주 햇살이를 이용해 수백억을 벌려는 무서운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사과한다고 하셨죠. 그럼 저는 이 아이의 데이터를 완벽하게 수집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사과를 받겠습니다. 제 계획에 방해만 하지 말아주세요. 윤서는 승리감에 찬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손주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며느리에게 맞서는 시어머니의 분노는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치열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다음 파트 5에서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들 현우의 최종 선택이 밝혀집니다. 과연 현우는 아내를 택할까요? 아니면 어머니의 손을 들어줄까요? 이 충격적인 사연의 최종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파트 아들의 최종 결단으로 향합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진실을 현우에게 말해야 할지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면 현우와 윤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것이고 현우는 이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 사랑스러운 손주 햇살이를 투자 상품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현우를 만나 모든 증거와 윤서의 충격적인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엄마, 윤서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저와 윤서를 이간질하려고 또 꾸며낸 이야기 아닌가요? 저는 현우에게 윤서의 서랍에서 발견한 바이오 투자 검토 자료와 윤서가 그 회사 관계자와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 메시지 캡처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햇살이의 유전 정보는 핵심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윤서의 메모를 보여주었을 때 현우는 무너졌습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의 아이를 이용해 거대한 부를 쌓으려 했다는 사실에 현우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틀렸어요. 제가 윤서의 성공을 너무 믿었어요. 현우는 그날 밤 윤서에게 협약서 무효를 통보하고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윤서는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지만 결국 모성애가 아닌 야망을 선택했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식 투자가 성공하기 직전에 자신의 가장 큰 투자 대상인 아이와 남편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손주를 데리고 저의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는 딩크족도 결혼 생활도 모두 포기했어요. 다만 이 아이, 햇살이는 엄마의 방식대로 따뜻한 사랑 속에서 키우고 싶어요. 저는 그제야 진정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손주를 얻기 위해 제가 벌였던 모든 악행과 거짓말은 결국 파국을 불렀지만 그 파국 끝에서 아들과 손주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파트 5에서는 수백억을 놓친 며느리의 마지막 발악과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